공동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72년이 지났는데요. 맞습니다.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사실 6.25를 이제 역사책에서 접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도 그 6.25의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강릉 지역 그 당시에 이 전쟁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몰래 마루 밑에 숨어서 이 전단지를 만들던 학생 네네. 4명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중 3분은 안타깝게 인민군에게 발각돼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분들을 사막도라고 저희가 칭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중에 한 분은요, 줄을 끊고 도망을 가셨고 유일한 생존자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리고 평생 그리워하던 친구들 사막도 곁에 묻히게 됐습니다. 네. 그날의 현장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불어닥친 공포는 폭풍과도 같았습니다.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삶의 터전을 잃었지만 버텨야 했고 나라를 지켜야 했습니다. 책을 내려놓은 채 손에 차가운 총을 잡은 어린 학생들. 그날을 잊지 못하는 어린 영웅들이 있습니다. 이젠 만날 수 없는 4명의 영웅들. 조국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주인공들이 드디어 한자리에 모두 다 모였습니다. 사막도와 함께 결사항전을 벌이다 유일하게 생존했던 고 홍순길 선생. 그의 마지막 소원은 사막도 곁에 묻히는 것이었죠. 고 홍순길 선생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합니다. 강릉에서 의기투합한 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지하에서 그 소위 전황을 이 라디오로 듣고 그걸 삐라로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밤에 뿌렸습니다. 이런 일을 하다가 그게 정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인민군이 모여서 그런 삐라를 만들고 라디오를 청취하고 하는 그 장면을 습격을 아주 붙들어서 이 사람들을 사살하려고 총살해서 죽이려고 하고 산으로 끌어가는데 그 끌려가는 대열에서 이분이 탈출해서 수수밭으로 뛰었다고 투자하면서 뛰었는데 그러니까 바르르 하는데 내가 쏟아져 죽더라는 거예요. 사는 사람 얘기가. 그걸 보니까 오금이 저려서 못 뛰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전부 가서 총 맞아 죽었어요.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등의 뉴스 전단을 제작해 거리에 뿌리고 아군의 강릉 입성을 환영하기 위해 태극기를 제작하다가 잡힌 4명의 고등학생. 그중 3명은 무참히 살해됐고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고 홍순길 선생. 그는 지난 6월 11일 향년 91세 나이로 그리운 친구들의 곁으로 떠났습니다. 그때 강릉시민 전 국민이 다 그랬겠습니다만 전황을 알 수가 없죠. 지금 그 국군이 어디까지 소위 후퇴를 했는지 또 이 전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이걸 전혀 모르고 답답해하는 이런 찰나에 이분은 그 고주파 무슨 그 단파 방송을 청취해가지고 전황을 알아서 그 삐라를 만들어 시민들한테 알렸다는 건 대단한 용기죠. 그거는 일종의 애국심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나라가 그 전황으로부터 벗어나서 또 시민들한테 전황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리고 이래서 시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소위 그 전쟁 중을 버티도록 그런 힘을 불러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릉 통일공원 사막도 묘지 옆에 나란히 마련된 그의 자리. 오늘은 그 사막도와 같이 활동하신 마지막 최후의 생존자인 홍순길 님이 오늘 친구 곁에 70년 만에 친구들 곁에 묻히는 그런 뜻깊은 날입니다.
서울시 부시장 등 살아생전 공직에 계셨던 고 홍순길 선생. 고인 그 홍순길님은 평상시에 이 고향 강릉 그리고 모교인 강릉 중앙고를 너무나도 그 사랑하고 또 그 발전과 또 여러 가지 그 일을 상당히 많이 하신 분입니다. 또는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도 우리 옛날에 그 70년대 중동 그런 건설 그런 계통에서 큰 공을 세워서 우리 한국건설협회 회장도 하시고 해외건설협회 회장도 하시고 그래서 많은 국가 그 발전에 큰 공을 세우셨고 그는 우리나라 경제개발기인 1960년대부터 70년대 건설 공무원으로 활약했습니다. 특히 중동 신화의 최고 절정기였던 1970년대 건설부 해외국장을 맡아 현대건설 등 국내 건설사의 중동 진출을 본격화시킨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게 어렵고 또 그렇게 그 공산주의가 그렇게 그 적치하에서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특별한 국가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그 애국애조의 정신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본받아야 할 정신이고 앞으로도 후세에 길이 젊은 그 강릉 학도 후배들이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운구가 통일공원 안으로 들어섭니다. 조국을, 평화를, 고향을 생각하며 당시 긴박했던 나라의 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리던 19의 앳된 소년이 그리운 고향으로 그날을 함께했던 친구들이 묻힌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떠난 친구들과의 70여 년 만의 만남, 그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자식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버지요? 사실 저는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너무 자랑스럽게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해외 건설 하셔서 우리나라 그 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하신 것만이 아니고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아버지를 존경하면서 그다음에 아버지의 아들로서 태어난 걸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어디 가서도 뿌듯하게 아버지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 수 있게 그런 아들이 되고 싶었었어요. 네. 아버지 너무 자랑스럽고 그다음에 여기에 그렇게 아버지를 모실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 젊었을 때 그 아버지의 기계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기계가 여기로 아버지를 모시게 된 것 같고요. 국가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위기의 소용돌이에 빠진 나라에 힘을 보태고자 처음 만져보던 총을 받아들고 군번도 없이 전쟁에 뛰어들었던 그들의 이름은 학도의용군이었습니다. 어린 중학교 소년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학도의용군의 이름으로 참여한 학도들은 6.25 전쟁 전 기간을 통해 모두 27,700여 명에 이르렀는데요. 그들의 숭고한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당연한 자유와 평화는 단 한 줌도 가당치 않았을지 모릅니다. 어린 청춘들이 목숨을 내놓고 지켰던 그해 그 여름 악몽 같던 조국의 핏빛 6월은 오늘도 눈부신 초록으로 물들어갑니다. 나라를 위해 스스로를 내던졌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고등학생이라고 하면요. 정말 어리고 앳된 나이인데 저런 용기가 있었다는 게 정말 대단하시고요. 또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죽임을 당했던 사막도의 이야기가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저분들의 그 용기와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을까?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진짜 좀 먹먹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도록 기억을 하고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이제는 전쟁 없는 평화로운 그곳에서 네 분이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